안녕하세요. 심리 문화를 창조하는 한국 가이던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지난번에 실시하였던 CIS 창의성 검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사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독특하다? 특별하다?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른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은 창의성이 무엇이다 라고 한마디로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창의성이라 하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단지 새로운 것을 잘 생각하고 잘 만들어낸다고 해서 창의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의성이 높다, 낮다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창의성 검사는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의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들과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하여 100명의 인물에 대한 세심한 연구와 그들의 특성을 찾아내어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따라 창의성의 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이라 하면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호기심이나 상상력 같은 성격적인 특징과 어떻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으로 그 사람이 창의적인 특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의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의성은 누구나 있는 거지만 창의성이 높을수록 새롭고 적절한 것을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이며 이러한 창의적 능력이 개인의 강점이 되어 현대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개발과 발전에 필요한 인재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의 창의적 특성으로 볼 때 창의적 강점은 더 발전시키고 약점은 보완하여 학생 스스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창의적 수준을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We should always look for our children's strengths, and they may not be in school activities. Curiosity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The genes are there.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So all you have to do is to try to change the environment. If you give them curiosity and love of learning, they will eventually become creative. I think especially for young children, if they're not strong in an area, we should try to build it up like a muscle. As the child gets older, then I think you should play with your strength. 창의성 검사의 실시 목적은 유능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의 숨어있는 잠재력 혹은 강점을 찾아내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창의성 검사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길포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월성 교육 또는 영재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마다 영재를 양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에 적합한 검사가 창의성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 검사는 미국의 많은 심리학자 및 지능에 대한 연구의 대가, 몰입과 집중 이론의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발전시킨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에 맞도록 표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문항 개발에 있어서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수상자들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국내 20대 기업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창의성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여 한국의 학생들에 맞도록 만들어진 검사입니다. 따라서 이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에 대한 척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결과표를 보시면 먼저 창의성 총점이 나오는데 T점수 100분이 무응답수로 표시됩니다. 종합적인 창의성 점수는 T점수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50점에 가까울수록 평균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해당되는 특성이 보통 수준임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40점에서 6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30점보다 낮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해당되는 창의적 특성이 낮은 수준이며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매우 높은 수준임을 말합니다. 100분위 점수는 T점수를 변환하여 100명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수치입니다. 무응답수는 검사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수로 8개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프로파일입니다. 프로파일은 전체적인 척도 요인별 영역 수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표입니다. T점수로 표시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이 강하거나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40점에서 60점 사이에 분포할 경우 보통 수준이라 보시면 되고 70점 이상일 경우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종합 소견을 통해 전체적인 창의성 점수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검사 소견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창의적 성격은 성격적으로 볼 때 창의적인 특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한 것으로 철저함, 최선을 다함, 사회적 책임감, 개방성, 독립성, 독단적, 충동적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저함, 최선을 다함에서 높게 나온 사람은 일이나 공부를 적당히 대충 하지 않으며 꼼꼼하고 엄격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최고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사회적 책임감은 남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고 합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것들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잘 어울리고 섬세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성이 높은 경우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선택과 행동을 잘합니다. 독단적, 충동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가끔 충동적이나 즉흥적 행동을 하기도 하고 고집불통이나 반항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검사 소견란에 나와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창의적 사고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상상력과 환상, 확산적 수렴적 사고, 창의적 사고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상력과 환상이 높을 경우 상상력이 뛰어나며 비유를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추리를 하거나 공상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확산적 수렴적 사고는 하나의 물건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보다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낸 생각 중에서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 능력은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인지적 능력으로 예를 들어 예전에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배우는가, 생각이 논리적인가, 기존의 사고와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는가 등이 포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검사 소견란에 나와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동기는 창의적 동기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내재적 동기, 호기심, 다양한 관심, 근명, 용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재적 동기는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흥미가 높고 정열적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죠. 호기심, 이 다양한 관심은 어렵지 않죠. 호기심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경우로 보면 됩니다. 근면은 맡겨진 일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실행하며 목표가 완성될 때까지는 한눈에 팔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기는 모험심이나 도전 정신이 강하고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검사 소견란에 나와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척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각 영역별 소견을 참고하여 창의성에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사의 강점 요인과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학생들 결과표를 배부한 후에 학생들의 개인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 가이던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들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 번호로 로그인하여 접속하면 연도별 심리검사 목록, 학년별 검사, 반별, 개인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담임 선생님들을 위한 학교 공용입니다.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나 부모님께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창의성 검사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등급과 점수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각 개인별 수준과 창의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창의성은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발전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창의적 사고와 동기 및 올바른 습관은 앞으로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고 단지 지금의 결과가 학생들의 창의성 전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검사 문화를 창조하는 한국 가이던스입니다. 레이븐 지능발달 검사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븐 지능발달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추론적 사고와 논리적 연관성을 발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 도구입니다. 레이븐 지능발달 검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IQ 검사가 아닙니다. IQ 검사는 주로 좌뇌와 우뇌의 능력치를 측정하는 검사라고 한다면 레이븐 지능발달 검사는 우뇌의 고유 영역인 지각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레이븐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좌우로나 위아래로 그림 부분의 동일성과 규칙성을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비언어성 검사, 문화 공평 검사라고 말하며 우뇌의 지각력을 측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검사는 문화 차이나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의 환경적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고유적 잠재성을 판별할 수 있는 검사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레이븐 지능발달 검사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해석은 등급에 따른 해석 지침과 시간 경과에 따른 해석 지침 두 부분으로 나뉘어 소견을 제시하며 등급에 따른 해석 지침은 같은 또래 수준에 따른 지능 발달 수준을 체크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해석 지침은 전반, 중반, 후반의 검사 수행에 대한 능력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먼저 통계표 왼쪽을 보시면 학생의 지능 수준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등급을 매겨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등급별 비율이 나타나 있는 그래프로 하단에는 등급별 대상자를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위치는 낮음부터 최우수까지 6급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동일한 점수라 하더라도 연령이 어릴수록 상대적 위치는 더 높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7세와 8세의 아동이 검사를 했을 경우 똑같은 60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이가 더 어린 학생의 상대적 위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계표 오른쪽에는 학생들의 시간 경과에 따른 해석 지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각 수준별로 100분위 점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검사 문항은 점점 더 어려워지며 전반부에는 비교적 쉬운 문제가 제시됩니다.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갈수록 100분위 점수가 낮게 나오는 프로파일의 기울기가 감소하며 심하게 벗어나는 형태일 때 피검사자가 산만함과 동시에 주의 집중 시간이 비교적 짧은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문항에 참여하다가 문제가 어려워지니 그 문항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문제 푸는 것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어려운 문항에 대했을 때 정서적으로 반감을 갖는 경우 결과가 갑자기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100분위 점수도 낮으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프로파일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정밀한 개인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분위가 보통 혹은 평균 이상이면서 기울기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능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어 아동의 주의 집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중도가 확실히 떨어지고, 또한 그에 대한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 수행 태도가 나쁘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파일의 크기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모두 일정할 때 정상적인 주의 집중력을 가지고 획득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정서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100분위만을 제시합니다. 프로파일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을 경우에는 지능 결함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파일의 기울기 형태가 중반부 이후 갑자기 증가하는 형태일 경우에는 피검사자의 기본적인 주의 집중 능력은 있지만 산만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만함을 낮출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흐르는 검사 프로파일의 패턴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유의미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가이던스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해드리는 결과 서비스 외에도 풍성한 온라인 서비스들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담임 통계표 우측 하단을 보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제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학교 공용으로 담임 선생님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한국 가이던스 홈페이지에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로그인하여 접속하시면 연도별, 학년별, 반별, 개인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전문 통계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이븐 지능 발달 검사 결과를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레이븐 지능 발달 검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수에 집중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